자,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통화를 넣었습니다. 영수회담 하는 겁니까? 갖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야당의 당수다. 예. 그다음에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건 게 뭐야 명분이 네. 민생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협치잖아요. 음. 그런데 실제로 이게 힘든 게 핵심 지지층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면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특검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탄핵. 탄핵. 한동훈 탄핵. 한동훈 탄핵이. 안 맞잖아요. 어조가. 내가 대통령 당신에 맞서고 영수회담 나 당신이랑 맞짱 뜨는 사람이야. 이런 카드로 활용하는 거고 실제로는 압박을 하는 거죠. 특검과 탄핵으로 이제 압박해 들어가는 이런 모양새고요. 아, 이재명 당대표 드디어 거대명이 됐습니다. 자,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 교수님, 영수회담 하는 겁니까? 영수회담을 이제 요청을 했죠. 예.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야당의 당수다. 예. 그다음에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예. 역대 야당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제1야당들은 대개 대통령과 1대1 면담 내지는 네. 회담을 하자라고 요구를 해왔고요. 뭐 당 내에서는 이게 뭐 70% 8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를 까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가운데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갖다 전격적으로 받고 있는 거고 예. 그것과 국민들의 민심하고는 상당히 지금 괴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가운데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 여론이 있으니까 네. 그 실망 여론을 대변하는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대개는 민생을 걸 겁니다 아마. 예. 민생을 위해서 시급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내가 이제 너의 맞상대고 네. 내가 야권의 대표 선수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지금 그 제1야당의 당수를 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이 일단 혼란스럽기 때문에 네. 당에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이 분란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고 해서 당장 만나는 건 아니다. 예, 당장 만나는 건 아니고 아마 그 형식을 조율을 해야 될 겁니다. 예. 1대1 형식이냐 아니면 1대4 형식이냐 예. 뭐 등등등등이죠. 그냥 바라기는 그냥 대통령이 그냥 만나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뭐 민생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그냥 조건 달지 않고 혼자서 만나자 그러면 그래 혼자 만나주기도 예. 만나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대표 측에서는 영수회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수회담이라는 게 격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는 또 야당 대표대로 여당 대표가 있는 건데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뭐 영수회담을 하는 거 예전에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 시절에는 맞는 이야기지만 예. 영수회담의 표현 자체가 안 맞는 안 거다. 맞는 거죠. 예. 그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와 만나야지 네. 수뇌부 만남이 되는 거고 예. 대통령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격을 이제 대통령과 같은 급으로 이제 끌어올리겠다는 게 그 예. 이재명 그 대표의 생각인데 맞짱 뜨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분이 내건 게 뭐야 명분이 네. 민생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협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힘든 게 실제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분의 그 지지층이 강성들이거든요. 예. 지금 다 최고위원들도 다 강성들로 포진이 되어 그냥 있고 친명판이에요. 친명판이란 말이에요. 예. 핵심 지지층들도 다 그렇게 거기에 이제 핵심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핵심 지지층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면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특검이죠. 아.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특검 말고 또 탄핵. 탄핵. 네. 한동훈 탄핵. 한동훈 탄핵입니다.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김건희와 한동훈 네. 건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특검하고 탄핵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민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 민생 협치를 예. 하자라는 게 안 맞잖아요. 어조가.
쉽게 말하면은 민생 협치 얘기를 하려면은 특검 탄핵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아하.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음. 그리고 그 강성들의 요구가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네. 이걸 통해서 정권과 선을 확실하게 긋자라고 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것은 이 두 가지 특검과 탄핵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생 협치 얘기는 사실 약간 빈말이다. 음. 빈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것 자체도 사실 선을 긋고 네.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내가 대통령 당신에 맞서고 영수회담 나 당신이랑 맞짱 뜨는 사람이야. 그 예.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거야. 이런 카드로 활용하는 거고 실제로는 예. 압박을 하는 거죠. 특검과 탄핵으로 이제 압박해 들어가는 이런 모양새고요. 요즘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탄핵은 잠시 뒤에 좀 더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선 지금 대통령과 지금 만나자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77.77%로 77.77%로 뭐 압도적으로 당선됐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대통령 찾기 전에 당 내의 목소리부터 반영하라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대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 좋아서 지금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지워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로서는 그 정신 세계를 참 이해하기 힘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덜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마라서 죽일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게 따라다니는데 예. 그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두 개가 첫 번째는 이제 사법 리스크고 예. 그러다 나중에 더 기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딱 보니까 저 강성들이잖아요. 예. 민주당을 망쳤던 게 바로 그 강성들에 끌려다녔던 거 그것 때문인데 아예 이제 강성형 모든 지도부를 다 장악을 해버렸단 말이죠. 예. 이런 상태 속에서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 아니 당도.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친명에다가 지금 당원 80조도 바꿨습니다. 예. 그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고민정 최고위원인데 아니 고민정 최고위원이 친문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 친문이라는 세력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양산 내려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힘을 잃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눈치 보던 사람들은 모두 다 친명 쪽에 이제 붙을 수밖에 예.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천권 때문에라도 거기 붙을 수밖에 없고, 설사 각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공천권을 생각하면 이렇게 각을 명확하게 명료하게 예. 예리하게 세우기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고, 아하. 고민정이 무슨 친문이라 그러는데 사실 고민정이 뭔 친문입니까?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반명 아니다. 그냥 비명일 뿐이다. 예. 그래서 일단은 뉘앙스를 딱 누그러뜨렸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민정 씨가 이렇게 뭐 정치 감각 뛰어나거나 정치적 능력이나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저도 이제 방송을 좀 해봤지 않습니까? 딱 보게 되면 완전히 한동훈을 항상 정조준하고 있더라고요. 그 조준이 돼야지 수준이 돼야지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치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정책적 능력이라는 이것도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은혜 뭐 이분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김은혜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예. 그 숫자들도 머릿속에 갖고 있고 정책적인 사안 같은 게 밝고 김은혜. 네, 말도 자기 표현도 굉장히 잘하고 논리적이고. 근데 고민정 씨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약간 4차원이잖아요. 약간 4차원 같지 않아요? 예. 뭔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슨 구심점 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에요.